많이 좀 숨겨놓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들었을 때 다른 소리 하지 않는 거. 전 괜찮나요 오늘? 훌륭하십니다. 월급 주십니까 저? 안녕하십니까. 취준생들의 입장에 서서 얘기하는 시간, 2021년 온라인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현직자 직무 콘서트 MC를 맡은 개그맨 조현민입니다. 반갑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많은 분들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더욱더 알차게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로 인한 방역수칙 준수로 인해서 이렇게 마스크를 끼고 여러분과 토크를 진행한다는 점 약간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선배님 6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토크에 참가해 주실 현직자들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 중앙회, 이렇게 6분의 선배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각자 본인 소개와 회사 소개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투자협회부터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금융투자협회 기획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입사 2년차 최지용 주임이라고 합니다. 저희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회원 조직입니다. 네, 저희 협회에는 일단 정회원, 준특별회원이 있는데요. 정회원에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선물사, 신탁사 이렇게 4가지로 구분되어 있고요. 준특별회원 같은 경우는 각종 보험사나 은행사, 투자 일임 자문업자 등 그야말로 금투업권의 플레이어들을 전부 아우르는 금융권 최대 규모의 협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생명보험협회 입사 6년차 HR 관리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신혜수 책임이라고 합니다. 생명보험협회는 생명보험 업계의 성장과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하여 각종 정책을 지원하는 생명보험 업계의 대표기관입니다. 첫 번째로 회원사인 생명보험사를 대표하여 생명보험 관련 제도 개선이나 수립을 건의하는 역할을 담당하고요. 보험 모집인을 위하여 보험 모집인 등록 및 각종 자격시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위하여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보험가입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또 각종 업계를 대표하여 공동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는 등 이렇게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협회에 대해서 유익한 정보를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손해보험협회 입사 5년차 박창현 대리입니다. 저희 손해보험협회는 손해보험 산업의 발전과 또 손해보험 회사들 상호 간의 업무 질서 유지를 위해서 1946년에 설립된 민간기관입니다.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과 같은 대표적인 손해보험 상품들에 대한 다양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서 제도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도 하고, 또 보험 소비자가 좀 더 쉽게 보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동차 사고 과실 비율 정보도 제공해 드려서 이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저희 협회는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다양한 공익 활동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해보험협회에 대해서 생소하게 느끼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좀 더 알아가실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여신금융협회 입사 6년차 장두일이라고 합니다. 저희 협회는 회사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서 설립된 회사입니다. 수신 기능은 없고 여신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카드, 캐피탈, 신기술 금융업을 영위하는 금융회사들이 회원사로 있습니다. 협회는 업권 환경 개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제안 시 또는 감독기관 및 금융당국의 법령 준수 지도에 따른 이행 시 이런 관련 내용을 준수함에 있어 원활하게 회원사들이 관련 내용을 이행할 수 있도록 소통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그와 더불어 정책기관의 수행 업무를 위탁받아 하는 위탁 업무가 있고요. 협회는 정책 결정 시 회원사인 금융회사의 입장을 대변해주고, 정책기관의 정책적 의사결정 시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고 전달해 줌으로써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조력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협회는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 정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앞으로 OX 시간을 통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은행연합회에 2018년 입회하여 현재는 인사팀에 근무하고 있는 이연주 대리입니다.
은행연합회는 회원은행 상호 간의 업무 협조와 은행 업무의 개선을 통한 금융산업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28년 설립되었습니다. 회원사는 현재 정회원인 22개 국내 은행과 준회원인 36개 외국은행 국내 지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은행연합회라는 이름에서 보듯 우리 연합회는 회원은행들을 대표하여 은행권의 목소리를 내는 금융협회인데요. 은행 관련 제도 개선 사항 등을 발굴하고 은행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업무를 추진할 뿐 아니라 금융소비자 보호, 은행권 공동 사회공헌 활동, 금융교육 등과 같은 다양한 업무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축은행 중앙회 IT본부 경영정보개발팀에 근무하고 있는 김수태 과장이라고 합니다. 제가 저축은행 중앙회에 근무한 지 햇수로 약 7년 차에 접어들었고요. 저희 저축은행 중앙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저축은행들이 사용하고 있는 전산 시스템을 운영하고 개발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또는 개정에 따라 제가 직접 전산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직접 개발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저축은행 중앙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소개해 드리자면은 저희 저축은행 중앙회는 저축은행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1973년에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현재 약 79개 저축은행을 회원사로 두고 있고 다가오는 2023년에는 창립 5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또 현직자 여러분들 선배님들과 함께 본격적으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게 바로 OX 토크입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에 맞으면 O, 틀리면 X. 간단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 주실 수 있는 거죠, 다들? 오케이, 믿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협회는 신의 직장이다. 그렇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신의 직장이 다 아니라고 하셨는데 여기 뭐 성토하러 나온 자리입니까? 아니면 뭐 솔직하게 말하는 자리입니까? 신의 직장이라고 하면은 뭐 업무량도 많지 않고 뭐 급여도 높고 좀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한다면 저희 저축은행 중앙회는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보다 더 급여나 복지 수준이 높은 회사도 많고 그리고 업무량이 생각보다 협회 분들은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습니다. 업무량이. 그리고 약간 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다 보니까 좀 사명감과 책임감을 갖고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잘 맞는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다닐 수 있는데 아닐 수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니라고 한다. 이제 진짜 무슨 큰 고연봉과 편한 일 이걸 바라시는 분은 좀 아닐 수도 있다. 아, 이 말에 다 동의하십니까? 다 동의하세요? 자, 그러면 또 우리 손해보험협회는 왜 또 아니라고 생각하셨어요? 협회는 충분히 좋은 직장이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신의 직장이라고 할 정도의 수준인가라고 했을 때는 개인마다 좀 판단하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비교적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개개인이 맡은 업무의 범위나 난이도가 꽤 높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 그러면 그런 어떤 보고서 작성이나 업무의 성격이나 분야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적성에 잘 맞다고 하면은 충분히 좋은 직장이 될 수 있지만 신의 직장이라고까지는 말하기는 쉽지 않지 않을까. 아, 쉽지 않다.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회사의 장점이 굉장히 부각되고 단점이 거의 없는 회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곳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느 직장이나 그렇듯이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겠지만 여기가 그렇다고 무조건 장점만 존재하는 회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제가 겪어본 바로는 업무가 이제 좀 편차가 있고 시즌이 있어서 이게 부침이 좀 그래프가 크게 왔다 갔다 요동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다들 이제 처음에 입사를 할 때는 와 너무 좋다 막 이렇게 좋겠지? 나의 월급을 다 챙길 수 있겠지? 하고 왔다가 실망하는 경우를 좀 많이 봐서 분명히 좋은 직장은 맞지만 그 정도로 신의 직장이라는 타이틀을 가질 만큼 노는 곳은 아닙니다. 아, 그게 만만한 곳은 아니다. 자, 은행연합회는 업무량이 많아요, 거기도? 업무량이 많아요, 거기도? 네. 아, 그렇구나. 진짜 맞나 보다. 다 이렇게 같은 얘기를 하시는데 앞에 말씀 들었던 내용이랑 뭐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까? 뭐 남들에겐 신의 직장이 뭐 본인한테 신의 직장이 아닐 수도 있고 또 그래서 실제로 이제 신의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도 이직을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뭐
협회는 무조건 신의 직장이다. 이 말은 맞진 않는 것 같고요. 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뭐, 좋은 남자란 없다. 나에게 잘 맞는 남자만 있을 뿐이다. 네, 그래서 어느 직장이나 좀 잘 맞는 개개인과 잘 맞는 게 이제 개개인마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거는 모 과장님께서 해주신 농담인데. 모 과장님. 네, 신은 직장을 다니지 않는다고. 네. 네네, 농담이긴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협회는 신의 직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뭐 신도 뭐 연말정산 같은 건 안 하실 거죠, 그죠? 네, 안 바쁠 테니까. 그러면 생보는 어때요? 이제 아무래도 신의 직장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만의 가치관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생각보다 진짜 생각했던 것보다 업무량도 많아졌고, 그리고 워낙 다양한 사람들과 소통하고 그런 자리고, 이제 금융 산업을 대표하는 자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책임감도 좀 따르는 자리인 것 같고, 그리고 또 제가 신의 직장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또 사람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신의 직장은 아니고 신이 좀 숨겨놓은 직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X를 들게 됐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근데 신의 직장이라는 건 개인적인 차가 있기 때문에 우리 또 금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또 X? 네, 저도 X에 표시를 했는데요. 사실 요즘 갈수록 신의 직장과 뭐 일반 기업 간의 뭐 차이가 모호해지고 있는 추세라고 생각을 하는 게 모든 업권이 이제 좀 규모도 커지고 있고, 특히 저희 금융투자 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이제 신규 이제 자산운용사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금융투자협회가 이제 업무량 측면으로 봤을 때 뭐 신의 직장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객관적으로 여기 모두 좋은 직장인 거는 맞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100%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신의 직장 타이틀을 붙이는 것까지는 모든 사람이 동의하긴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아까 뭐 들어보니까 2년 차 네, 선배님이라고, 작년에 입사하고 그러셨는데 아주 뭐 모두를 아우르는 그런 자세 너무 보기 좋습니다. 자, 이제 다음 질문 또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협회가 일반 금융기업보다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맞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자, 요거 약간 3대3 나눠졌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대표자분들에게 한번 들어볼까요? 사실 저는 여기가 첫 직장이고 다른 곳을 겪어보지는 못했기 때문에 저희 회원사나 이렇게 같이 업무를 하다 보면 분위기나 이런 거를 알 수는 있겠지만 직접 겪어보지는 못했고, 실제로 이제 그런 저희 회원사로 있는 회사들이랑 같이 일하면서 아, 이런 점 참 좋아 보인다라고 느낀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업무 자체도 그렇고 분위기나 문화도 그렇고 해서 제가 감히 어떻게 어디보다 여기가 낫다라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서 X라고 했습니다. 금투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예. 영업점이 아무래도 협회는 없다 보니까 사실 금융기업 하면 생각나는 게 고객들을 응대하고 뭐 은행이나 뭐 증권사 같은 경우 끊임없이 뭐 창구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주변 친구들 말 들어보면 그래서 뭐 야근도 굉장히 많이 하고 대고객 업무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느끼는데, 일단 저한테는 그런 부분이 없다는 점이 크게 메리트로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사실 협회에서 통계 자료를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실제로 증권사 다니는 제 친구들이 그런 자료들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 카톡이 오기도 하고 뭐 전문 인력 시험 같은 경우도 친구들이 많이 응시하는 걸 보고 협회가 커버하는 업무에 대해서 좀 자부심을 느껴도 좋지 않나. 그래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저는 더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래 다니실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근데 이제 사명감이라는 부분은 진짜 달라요, 그죠? 예, 개인마다 진짜 그게 나를 열심히 일하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주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 관련 협회에 근무하면서 한편으론 일반 금융기업에 취업한 주변인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다. 부러웠으면 O, 아니면 X. 하나, 둘, 셋. 자, 부러우신 하나도 안 부러웠다는 분부터 한번 들어볼까요?
은행 산업의 발전이라는 큰 꿈을 가지고 이제 은행에서 연합회로 이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현재 연합회에서 하고 있는 일에 만족하고 성취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부럽진 않고요. 다만 이제 그 은행 그러니까 일반 금융기업에서 좀 자신만의 전문성을 쌓아가고 있는 뭐 전 회사 동기들을 보면은 멋지다고 생각하고 늘 응원하고 있는 마음입니다. 보험협회에서는 뭐 이제 많이 부러웠던 거 제일 먼저 들으셨던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꽉 쥐고 계셨던 것 같기도 하고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어떤 부분이? 네. 저도 뭐 많이 부러웠던 건 아닌데 이제 저도 협회가 첫 직장이에요. 첫 직장이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보지 않았던 길에 대한 약간 그런 미련이나 약간 궁금증이 일단은 있는 것 같고 또 저희 협회가 아무래도 협회들은 다 기본적으로 소규모 조직이다 보니까 이제 대기업 이제 규모가 큰 조직과 규모가 작은 조직만의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모가 큰 기업의 시스템이나 약간 체계가 좀 잘 잡혀 있는 부분 같은 거는 조금 부러운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를 들게 됐습니다. 사실 직장을 선택할 때 있어서 대학생 때나 살아오면서 많이 고민을 하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이 어떤 건지를 알게 되고 그거에 맞게 선택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 역시도 그런 관점에서 이제 협회를 지원했고 입사를 하게 됐는데 이제 한 5년 정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가보지 않은 길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과 기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주변 학부 동기들은 다른 길로 선택했을 때 그 친구들의 생활과 어떤 진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접하고 듣게 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은 생기는 것 같고 뭐 영화를 하다못해 영화를 보더라도 그 주인공의 생활이 부러울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저는 극단적으로 아예 뭐 금융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뭐 예체능이나 이런 분야에 대해서도 아, 내가 저런 길을 택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해보게 되죠. 다만 이제 지금 5년 동안 계속 이 회사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이곳에서의 생활이 내 가치관과 어떤 생각에 잘 부합한다고 생각해서 저는 만족하고 생활하고 있는데 가끔씩 그런 생각은 사실 드는 것 같아요. 취준생분들의 입장에서 생각했다기보다는 그냥 네. 솔직하게 제가 그냥 일을 할 때 느꼈던 거거든요. 근데 영업이나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을 페이퍼로 접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 수많은 통계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많은 정보가 있는데 이걸 다 페이퍼로만 접하다 보면 이게 진짜 어떤 걸 의미하는지 가끔씩 좀 한계점이 올 때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내가 진짜 지금 회원사로 지내고 있는 그 회사에서 잠깐 일을 해보면 어떨까? 약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때 좀 부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견학이나 뭐 이런 류의 그런 프로그램은 없나요? 예를 들면?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래도 이제 뭐 우리 취준생들을 위해서 하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많은 분들께서 보시니까 이렇게 업무의 효율 또 업무의 이해도를 위해서 이렇게 뭐 살짝 한번 배워볼 수 있는 기회도 뭐 생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또 아까는 뭐 직장 좋다고 했는데 뭐 나쁘다는 의미는 아니고 네, 알고 있죠. 네. 부러웠던 순간 알고 있어요. 그 질문 변명이 아닌 것도 알아요. 네. 네, 사람 뭐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알아요. 괜찮아요. 아니, 질문이 딱 그 부러웠던 순간이 있지 않느냐라는 네, 질문이 네,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딱 한 번 부러웠던 순간이 있었는데 딱 한 번이에요 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몇 년 차 때? 한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안 됐을 때. 알겠습니다. 어땠냐면은 네. 가족 모임이나 친구 모임 있을 때 네. 너 어디 다니냐 물어보면 어. 저축은행 중앙에 다닌다로 끝나지 않아요. 저축은행 중앙회고 중앙은행이고 연합회고 뭐 이런 부가 설명을 막 달아야 됩니다. 이제 삼성 다닌다 그러면 삼성 이러면 끝났는데 아, 예를 저희는 들면? 아마 한 번에 끝난 적이 한 번도 없으셨을 거예요. 아, 그때가 그래요? 저는 이럴 때가 제일 부러웠습니다. 하긴 또 뭐 저희도 숙명이긴 합니다. 저는요 어디 나왔었고요, 뭐 했고요. 그래도 모르면 됐어요. 아 이해합니다. 동명상련입니다. 아 그러면 저도 이직을 걱정했던 때도 있습니다. 아 개콘 갈 걸. 다음 질문입니다. 우리 협회권에 취업하기 위해 많은 자격증을 취득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뭐 하나의 목소리네요. 자격증. 그럼 자격증에 관해서 뭐 그러면 이제 협회 모든 6분을 대표해서 일단 먼저 말씀해 보실 분이 있으실까요? 우선 제가 가지고 있었던 뭐 스펙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걸 말씀드리면 일단 토익이랑
저는 한국사 능력 시험이 있었고 그리고 토익 스피킹 이렇게 3가지만 있던 상태에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사 동기들을 봤을 때 자격증이 금융 관련 자격증이 없는 동기들이 많았고 뭐 입사 이후에 취득하는 신입분들도 많아서 뭐 자격증 유무가 뭐 서류 통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격증을 안 딴 거에 대한 후회는 있나요? 저는 사실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그 한정된 시간에 뭐 자격증 준비까지 하기는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차라리 그 자격증 취득에 투자할 시간에 여러 가지 교내 활동이나 뭐 다양한 경험 측면으로 더 그 시간을 활용하시는 게 아무래도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는 부분이 좀 더 진정성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어서 물론 뭐 자격증이 굉장히 많고 뭐 회계사 자격증이나 뭐 이런 전문 자격증까지 있으면 당연히 뭐 증명이 되겠지만 뭐 경험만으로도 저는 입사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격증이라는 게 사실 그쪽 산업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거를 나타내는 척도인 거지 사실 그거 이상으로는 그렇게 큰 의미가 많다고 보여지기 좀 어렵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저희 협회 그 채용 절차에서도 제가 이제 인사팀에 있으니까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 자격증이 이제 가점, 이제 서류 전형에서 가점은 일부 주어질 수는 있는데 그 다음부터는 그게 어떤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친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좀 있으면은 좋은데 굳이 이걸 없어서 이걸 따기 위해서 이렇게 뭔가 노력하고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궁금한 건 제가 똑같아요. 똑같이 175에 70kg인 사람이 있어요. 근데 얘는 자격증이 하나 있네. 얘는 자격증이 없어. 그럼 인사팀이 봤을 때는 어떤 사람이 더 매력적인 거예요? 일단 서류에서는 자격증이 있는 분이 이제 가점을 받아서 서류를 합격할 확률은 높아지겠죠. 근데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이나 이런 거 가서는 뭐 자격증이 있네 하고 얘를 더 좋게 보고 하는 건 아니고 사람을 보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조금 의미가 없지 않나. 근데 이제 너무 많은 자격증을 따기 위해 혈안은 내지 말아달라. 네, 그럴 필요까지는 없다. 네. 알겠습니다. 네. 손해보험협회도 어떻게 자격증 뭐 많이 있으세요? 금융 관련 자격증은 사실 소지하지 않고 그런 케이스인데 필요한 법이라고 생각 드는 거는 취업할 때 이제 서류를 쓰거나 면접을 하거나 할 때 분명한 거는 이 분야, 이 업권에 대한 관심과 지식은 어느 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꼭 뭐 자격증 통과, 뭐 패스 여부를 떠나서 그 분야에 대한 어떤 다양한 기사나 어떤 보고서나 이런 것들을 평소에 읽어보고 하는 것들이 훨씬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뭐 면접을 한다 그러면 다른 지원자보다 내가 이 분야에 대해서 정말 잘 알고 있고 많이, 그러니까 뭐 정말 전문적인 지식이나 이 업권에 종사하는 사람들 수준으로까지는 아니어도 그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다면 충분한 어필이 된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자격증이 하나 더 있는 것보다도 그렇게 어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나온 얘기 중에 뭐 맞습니다. 굉장히 동감하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저런 질문이 나온 배경 자체가 제가 취준생이라면 여기를 이 업권이나 이 협회에 취업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쨌건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취업을 위해서 이제 자격증을 따면 되는 거 아닌가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많은 자격증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진 않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자격증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원래 전공이 법이었고 그리고 경제학을 복수 전공을 했는데 사실 저를 설명할 수 있는 뭔가를 필요로 하면 내가 왜 경제학을 했고 경제학에 대한 뭔가 관심이 있다 정도의 자격증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은 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저는 다른 건 하진 않고 좀 약간 여기저기 이제 다리를 걸칠 수 있는 뭐 저는 매경 테스트 시험을 했고 뭐 토익이나 토스나 뭐 이런 거는 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었고 그러니까 별도의 금융 자격증 어떤 특정 분야의 그 자격증이라기보다는 그냥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자격증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아무튼 그걸 준비했고요. 근데 이제 좀 결정적인 앞에 분들이 하셨던 말씀이랑 좀 공감했던 게 뭐냐면 저를 채용하신 저희 회사의 뭐 팀장님과 부장님들도 제가 무슨 자격증이 있었는지 기억을 아예 못하세요. 채용되고 나서 직후에 이제 인사를 드려도 제가 뭘 가지고 계셨는지 기억을 못하시고
저의 면접 때 인상이 어땠는지, 너가 이러이러해서 좋았다, 혹은 뭐 이런 거는 좀 고쳐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 뭔가 너의 자격증이 인상 깊었어 라는 말씀은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떤 뭔가 뭘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급하게 자격증을 준비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자기를 좀 더 보고 나를 어필할 수 있는 내용의 거를 하나 준비하면 좋지 않을까, 굳이 준비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또 선배님들 얘기가 진짜로 다들 공통. 네, 말씀해 주시죠.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회사 입사한 이후에 또 저희 분야에 대한 또 공부를 해야 되는 어떤 프로세스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로도 이제 충분히 이 분야에 대한 또 공부가 되기 때문에 굳이 자격증이 있는지 여부를 크리티컬하게 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도 뭐 꽤 희망적이긴 합니다. 자, 또 은행연합회 인사팀에 있으시다고. 은행업에 대한 이해를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네. 특히나 뭐 자신의 경력 필드가 좀 뭐 다른 필드에 있었거나 뭐 은행이랑 조금 관련성이 떨어진다 했을 때 뭐 은행업의 이해를 좀 어필하는 수준에서의 뭐 자격증은 나쁠 건 없겠지만 네. 저는 공식적으로 뭔가 어떤 자격증을 요합니다, 이런 자격증을 좋아합니다 라는 건 없습니다. 진짜 너무 신기하다. 저는 있어야 되는 줄 알았어요. 저는 꼭. 거기도 없어요? 저는 이제 좀 다른 영역이라 IT 영역이라 가지고 제가 어떻게 보면 협회 그 IT 직원분들을 대변하는 입장인 것 같은데 저희는 그 학부 생활 동안에 딸 수 있는 정보 처리 기사 정도만 있어도 예, 지원 가능합니다. 다 앞에 사실 준비한 멘트가 있는데 다 앞에 하셔가지고 예. 그 준비한 멘트 들어볼까요? 이제 여러분들 그 자격증이라는 거에 대해서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하지 마시고 자소서나 그죠? 자기를 설명할 수 있는 그거를 많이 만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주변에 우리 협회에 취업하겠다는 지인이 있으면 나는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할 것이다. 추천 O, 약간 생각 다시 한번 해봐라. X. 하나, 둘, 셋. 다음 질문 또. 아니 진짜 뭐가 그렇게 장점입니까? 예,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저는 일단 적극 추천은 하는데 조건부는 있어요. 조건? 왜냐면 무슨 조건이? 예. 저도 제 친구들한테 실제로 이제 그 취업 공고가 뜨면 알려줘요. 몇 명 알고 있는 친구들한테 조건을 만드는 친구들한테 이제 알려주는데 그 친구의 성향에 잘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야 떴어 무조건 뭐 써 이건 아니고 이제 제가 오래 좀 알고 지낸 친구 중에서 성향이 이쪽에 좀 맞는 친구가 있다. 그래서 와서도 잘할 것 같다라는 친구들한테만 몇 명 지인들한테는 적극 추천하고 있고 아니면 아예 안 해요. 얘기를 아예 안 꺼내. 성향이 정말 성향이 좀 많이 갈리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는 최근에 채용을 했는데 이제 채용 공고가 이제 뜨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제 친구 또래는 이제 취업하는 친구들은 많이 없어서 이제 후배들한테 저는 추천을 하는 편인데 근데 저도 아까 여신금융협회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성향이 좀 잘 맞고 좀 금융권에 이제 성향이 잘 맞으면서 금융권에 어느 정도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한테는 공고 떴으니까 한번 지원해 보라고 이제 추천을 많이 했었습니다. 첫 직장보다는 두 번째, 세 번째 직장으로 협회를 가는 거 좀 이렇게 추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네, 저도 물론 두 번째로 이게 협회를 온 것도 있지만 첫 번째 직장을 오신 분들도 충분히 만족하시지만 사실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일반 금융기업에 대한 그 로망이 조금 있어요. 그냥 여기 처음으로 오시면은 그래서 거기를 먼저 겪고 오는 게 저는 훨씬 더 서로 비교도 할 수 있고 그리고 본인의 성장을 확실히 더 점프를 뛸 수 있거든요. 능력이. 아, 그래요? 예, 그래서 두 번째, 세 번째로 추천을 많이 하는 편입니다. 주변에 이제 딱 붙었다고 하니까 다들 좋아하시고 그러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랑하십니까? 이제 안정성 부분이나 뭐 급여나 워라밸 같은 부분에서 그런 것들을 중시하는 취준생이라면 정말 좋은 직장인 것 같고 저도 실제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합격하고 나서 연락이 오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갈리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뭐 협회에 관심이 없는 취준생들은 아예 뭐 지원을 안 하거나 뭐 주로 저는 금융공기업을 좀 준비를 했던 취준생이었는데 아무래도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성향을 가진 그런 그 안정성이나 그런 부분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협회 취업을 같이 준비하시기 좋은 부분이 있어서 저는 일단은 물어보면 추천은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진짜 여러분들도 뭐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모두 다 지금 취준생들에게 협회에 취직하라고 추천하러 나오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 X 들었으면 큰일 났습니다. 다시 취준생으로 돌아가더라도 나는 금융기업보다 금융협회에 지원할 것이다. 금융협회에 지원할 것이다. O 아니다. X.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나눠주십니다. 은행연합회는 주로 경력직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취준생 신분으로는 사실 지원이 좀 어렵고요. 네, 일반 기업인 이제 은행에서 좀 근무를 하다가 경력을 쌓고 이제 은행연합회로 지원을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 취업 준비를 할 때 네. 일반 금융기업은 준비를 하진 않았어요. 그래요? 그리고 협회나 공기업 쪽을 많이 준비를 했었고 네네. 그리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지원은 합니다. 아, 지원은 금융 쪽에 다시 돌아가더라도 지원은 일단 합니다. 일단은 아까도 자격증을 이렇게 다 오를 수 있는 거예요. 지원은 일단 하고 그 다음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다른 답변이 나올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원은 합니다. 이거 업권을 어장관리하시는 느낌이네요. 혼자 모든 금융권을 지금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스타일이네요. 일단 제가 실제로 이제 취업 준비를 할 때도 사실 저는 처음 알았어요. 이제 급하게 취업 준비를 하다 보니까 협회라는 것을 네, 협회라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협회 공고를 뜨고 사실 협회를 처음 알았고 그래서 다른 협회들이나 이런 거를 좀 찾아보면서 느낀 건 정보가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로는 굉장히 좋다는 느낌을 많이 받긴 했어요. 협회에 대해서. 네,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홈페이지 사실 저희 협회뿐만 아니라 다른 협회도 많이 들어가서 홈페이지나 이런 거 비교해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어떤 일을 하고 구글에다가 그 협회 이름을 치면 이제 보도자료 같은 것도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걸로 내용을 좀 보고 이제 현실과 괴리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다 맞는 부분이 있지만 그렇게 하다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취준생으로 돌아가더라도 금융협회는 충분히 메리트 있는 곳인 것 같아요. 지원할 것 같아요. 다시. 일단 좋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기업의 특성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숫자로 보이는 실적을 내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분위기적으로 조금 유한 편이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거 참 좋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좀 작은 조직이기도 하고 또 물론 이제 실적에 대한 압박은 있어요. 숫자로 보이는 실적은 아니지만 뭔가 어떤 성과를 내야 되는 것에 대한 것들은 있지만 그게 상호간에 약간 토론과 논의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가는 것에 좀 더 가깝다 보니까 분위기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보더라도 저는 다시 좀 지원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이거는 이제 좋은 표현이고 실질적으로는 취준생 입장에서는 다 써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좋은 기업들이라고 하면은 그래서 협회는 써볼 수 있는 기업들 중에 좋은 기업이니까 써볼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다 쓸 것 같아요. 다 쓸 것 같기는 한데 만약에 둘 다 된다 하면은 협회를 고를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러냐면 협회는 아무래도 이제 한 기업은 그 회사의 그 영리를 추구하는 기관인데 저희는 그 업권을 아우르는 조직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더 그런 사명감도 느낄 수 있고 업무가 이제 금융당국이랑 회원사 사이에서 이제 소통하는 업무가 많다 보니까 저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고 이런 걸 좀 좋아하다 보니까 좀 그런 업무가 좀 재밌다고 아직까지는 그래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는 업무도 일반 기업보다는 좀 더 매력적이라고 저는 느껴져서 협회를 그래도 이제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금융투자협회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이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 앞으로 이제 또 채용 규모도 늘린다고 하니까 좋은 정보일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우리 OX 퀴즈를 간단하게 몸풀기로 해봤는데 어떻게 몸 많이 풀리셨어요? 본격적으로 우리가 취준생들을 위한 현직자 직무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협회가 처음이신 분, 직장이 처음이신 분 아까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자, 내려주시고요. 네. 그러면 계기가 궁금하긴 해요. 손해보험협회 우리 또 선배님께서는 사실 저는 이제 금융권의 공기업 계열 쪽으로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입사하기 전에 뭐 인턴도 해보고 하면서 인턴할 때는 이제 실물 분야, 예를 들어 뭐 유통이나 무역 이런 쪽도 경험을 간접적으로 해봤는데 해봤을 때 이쪽보다는 내가 이쪽이 더 낫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거는 이제 제 성향과 가치관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생각을 했었고 다행히도 이제 제가 취업할 시즌에 손해보험협회가 공고에 나가고 해서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하면서 이제 이 협회가 어떤 곳인지를 뭐 제한된 정보이지만 알아보면서 괜찮은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고 입사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의 마인드로 그냥 솔직하게 얘기하면 되면 그냥 간다요? 아니면은 여기가 꼭 됐으면 좋겠다 했어요? 사실 전자였던 것 같아요. 되면 일단은 되자. 사실 협회를 미리부터 잘 알고 지원한 사람은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 협회 안에서도 그렇게 한번 이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나요? 그 같은 동료들과? 그렇죠. 예. 왜냐면 이제 학생 입장에서 사실 협회라는 곳이 예를 들어 뭐 삼성 아까 일반적인 대기업들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금융기업처럼 어떤 고객이랑 직접적인 접점이 있는 곳은 아니거든요. 뭐 물론 이제 아시는 분들은 협회로 이제 상담도 하시고 뭐 서비스도 이용하고 하시지만 협회라는 이름 자체가 대중하게 많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는 경우가 비교적 많은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여쭤볼게요. 협회에 입사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고 있었나요? 저는 졸업을 좀 늦게 한 편이어가지고 학생? 네, 학생이었다가 들어가게 됐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30대 취업을 했거든요. 첫 취업을. 그래서 좀 늦게 본인이 좀 늦게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 분들이 계시면 이제 그분들한테도 특히나 협회가 좀 더 좋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실제로 지금은 이제 뭐 블라인드 면접 식으로 해서 많이 블라인드 면접을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고 어쨌건 그런 나이나 뭐 학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있는데 실제로 뭐 새로 오신 직원들 중에서 나이가 좀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아무래도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기에는 일반 기업보다는 금융협회나 이쪽이 좀 더 그 나이에 대한 진입장벽이 조금 작은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하게 고려하지 않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곳은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는 확실히 그런 게 좀 느껴졌고요. 그러면은 좀 약간 젊어서 온 친구들이 업무에 또 이로운 점은 있어요? 나이가 젊어서 오는 그거는 진짜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회사에서도 그렇게 뭐 젊은 직원을 꼭 뽑아야 된다거나 뭐 그런 걸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은 들거든요.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하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아왔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고 뭐 굳이 나이나 이런 건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제 느낌은. 네. 저는 첫 직장이 협회다 보니까 그 전에는 학생이었고 학생? 와, 다들 그냥 뭐 알바도 없이 바로 된 거예요? 근데 학생이긴 한데 이제 중간에 휴학도 하면서 뭐 저는 이제 보험 쪽으로 좀 보험업권 쪽에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 생명보험사 쪽 인턴도 하고 뭐 관련된 동아리 활동도 하고 하면서 학생으로 있다가 이제 취업 준비해가지고 그래도 운 좋게 조금 빨리 취업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분께 지금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직을 지금 준비하고 계신 또는 마음에 두고 계신 분 또는 이렇게 마음이 살랑살랑 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에게 조언을 준다면 각자의 경우에 비추어서 어떤 게 있을까?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제 경험적인 부분을 좀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사실 협회라는 곳이 신입 채용은 없는 줄 알았어요. 그냥 경력으로만 무조건 스카웃돼서 오는 곳인 줄 알고 사실 그 전에 저는 이제 그 OK저축은행이라고 저축은행이 있는데 거기에 2년 6개월 정도를 근무를 했었는데 거기 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중앙이라는 곳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전혀 몰랐었거든요. 근데 다행히 지인을 잘 만나서 공고 떴으니까 써봐라 해서 사실은 들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이렇게 이직을 하시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좀 고민하시는 분들은 뭐 그 전에 직장에 있을 때 경력보다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용이기 때문에 자소서를 굉장히 많이 보더라고요. 경력 직원들도. 네, 그래서 자소서나 포트폴리오 위주로 준비하시면은 좋은 성과가 있을 겁니다. 포트폴리오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직을 준비하는 분들께 좀 역설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업무에 좀 충실히 하셨으면 좋겠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거든요. 이유는요?
저희는 주로 경력 직원을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전 직장에서 사실 얼마나 충실하게 자신의 경력을 쌓았는가가 굉장히 어필 요소가 될 수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자기의 강점이 돼서 이제 연합회 지원을 하고 저희가 이제 채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지금 하는 일 하기 싫고 나는 정말 이직 준비만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일을 정말 충실하게 하고 그걸 내 것으로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 이제 좀 면접이나 이런 데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일반 금융과 우리 협회는 업무 차이가 구체적으로 손에 잡히게끔 진짜 알아듣기 쉽게끔 뭐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일반 금융기업과 협회의 차이의 가장 큰 특징은 그 전에도 이런 말씀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플레이어와 서포터라는 역할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일반 금융기업은 이 활동 영역에서 열심히 본인이 영업을 활동을 하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한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린다면 저희 협회는 그분들이 잘 뛰어놀 수 있도록 법적인 부분이나 제도 부분을 많이 개선해드리고 좀 서포터 역할을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회원사들은 플레이어고 저희 협회는 서포터즈의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융 당국과 그 회원사 사이에 있어요. 사이에서 이제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이제 당국에 건의한다든지 이제 제도를 좀 더 개선하고 이제 좀 더 발전, 이제 플레이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서포터즈 한다고 설명을 드리는 게 가장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포팅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저는 그 자기소개서에서도 썼던 말이지만 그 가교라는 단어가 있는데 가교 좋죠. 정부나 뭐 정책 당국이 있고 금융투자 업권 그 회원사들이 있는 그 사이에 협회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업권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그 정부의 그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전달하는 입장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사이에 끼어져 있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느꼈던 부분이 이제 국무조정실 그 정부 부처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올해 채용 계획과 어떤 신입 채용에 있어서 애로사항을 좀 청취를 해달라고 부탁을 업무적으로 이제 협조 요청을 받아서 업무를 진행해 봤는데요. 이제 그 과정에서 이제 각 증권사마다 처해 있는 입장이 굉장히 다르고 그런 것들을 좀 협회가 잘 전달하고 이렇게 피드백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좀 개념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중간이 힘들어요, 그죠? 저도 이제 또 장모님과 와이프 사이에서 우리 엄마와 와이프 사이에서 예. 힘들더라고.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보통 일이 그래서 10분 이해가 갑니다. 다음 질문, 요거 진짜 되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타 금융권 기업 대비 협회만의, 정말 협회만의 독보적인 장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저희 그러니까 협회에서 하는 일들이 저희 회원사에서 정책 지원이나 뭐 이쪽 팀에서 하는 업무를 다시 한번 좀 모아서 좀 더 제너럴하게 한번 만들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양쪽을 조율하는 업무도 있고 하는데 결국은 그 조율하는 능력이 좀 특화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어머니와 아들의 입장에서도 그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 입장이? 농담이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서로를 이해하고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진짜 실생활에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근데 그런 능력을 정말 특화시키는 곳인 것 같고, 뭐 좀 실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어떤 회사에 입사했을 때, 다른 일반 기업에 입사했을 때에 비해서 제가 이제 정책을 결정하는 데 관여하는 게 기회가 좀 쉽게 오진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제 연차가 낮을수록 일반 기업에서는 더 많은 연차를 쌓아야 할 수 있었던 의사결정 그 절차에 협회에 다니면 생각보다 금방 거기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좀 더 업권이라든가 뭐 정책이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거시적으로 볼 수 있게 되고 그런 능력을 좀 많이 키워주는 곳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다른 일반 회사들이랑은 정말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들어온 지 뭐 한 달 만에 이제 은행권을 아우르는 회의를 진행해야 된다던가 뭐 그런 회의에 내던져준다던가 그런 것들이 이제 업무 역량을 키우는 데 도움이 많이 됐었고요. 뭐 남들에겐 신의 직장이 본인에게는 아닐 수도 있듯이 뭐 어느 회사든
독보적인 장점이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이 질문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이번에 알게 된 사실인데 우리 연합회가 이제 6.25 전쟁 때 부산으로 이전한 때를 제외하고는 1928년도 출범한 이래로 한 번도 서울 중구 일대를 벗어난 적이 없더라고요. 그쪽에서 거의 토막이처럼. 네, 그래서 이런 지리적 안정성이 또 요즘 이제 구직자분들에게 많은 관심사이다 보니까 네, 저희 장점을 이렇게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보적이죠? 어때요? 손해보험협회에서? 저도 이제 그 개인 한 명 한 명이 맞는 어떤 업무의 범위나 중요도가 꽤 높은 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장점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뭐 어떻게 보면 책임감과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지만 또 내가 해낸 업무에 어떤 영향이 생각보다 업권에 크게 작용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물론 내가 혼자 의사결정을 다 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어떤 법이나 약관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구 하나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수백억, 수천억이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점, 그게 자아실현? 아니 그래도 뭔가 그죠? 보람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또 그런 장점이 있으면서도 이제 또 공공기관 같은 성격도 갖고 있어서 민간기관과 공공기관의 어떤 중간적인 성격이 있어서 두 가지 다의 장점을 누릴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긴 하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는 뭐 우리가 회사 얘기를 좀 해봤는데 이제 본인 얘기들로 가자고 치면 자, 취업 준비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했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면접은 어떻게 봤으며 뭐 그런 이제 뭐 전반적인 얘기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우리 또 취준생 여러분들께서는 막상 면접장 들어가서 또 떨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취준생분들 입장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저는 굳이 꼽자면 그냥 정형화된 면접 멘트에 정형화된 답변을 하지 말라는 걸 좀 하고 싶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정형화된 답변을 하게 되면 반드시 질문이 한 번 더 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형화된 면접 질문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실 이 사람이 이제 말을 풀어나가는 논리적인 뭐 근거라든가 뭐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자 하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나는 정말 튀는 답변을 준비해서 어필해야지 라고 한다기보다는 협회라는 곳의 특성상 얘가 이 지금 질문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고 그거를 정말 논리적으로 잘 풀어나가고 있는지를 좀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실제 실무를 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중점적으로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면접이 딱 끝나고 나서 입사를 하고 나서 그때 이제 저를 뽑는데 그래도 좀 점수를 후하게 주셨던 면접관이셨던 이제 분이 저한테 얘기하셨던 게 뭐냐면 너를 왜 뽑았냐면 듣는 말을 그러니까 말하는 걸 잘 듣고 그거에 대한 답변을 적절하게 잘 했다. 그러니까 논점을 일탈하지 않고 네가 준비해오는 걸 얘기한 게 아니라 그 말에 맞게 얘기를 해서 너를 뽑은 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비단 협회를 준비한다기보다 이제 면접을 준비할 때 그런 내용이 적용이 되는데 협회가 특히나 그게 좀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었을 때 다른 소리 하지 않는 거. 내가 준비한 멘트를 치기 위해서 뭔가 이제 사고를 자꾸 딴 데로 이제 논점을 일탈하지 않는 거.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다른 뭐 국제 정세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도 좋지만 제 얘기 한번 들어보시는 이런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어디서 배워서 이제 그거 참 중요하지만 저는 지금 배가 고픕니다. 뭐 이런 그런 게 진짜 중요하구나.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뭐 준비 스펙이나 뭐 준비할 사항은 정말 결격 쌓이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럼 이렇게 면접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러면 다들 면접 보신 거니까 또 여쭤볼게요. 면접 때 정말 이건 하지 말아라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럼 진짜?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걸로 딱 생각나는 것들이 한 두세 가지 있는데 아이 컨택이나 톤이나 말하는 것도 사실 생각보다는 꽤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어떤 경우는 본인도 의식하지 못한 사이에 뭐 이렇게 누워 있다거나 너무 힘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거나 아니면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거나 그래서
뭐 저는 사실 안 해보긴 했는데 뭐 셀프캠으로 한번 자신을 보거나 약간 이런 것도 해보면 어떨지 싶어요. 생각보다 면접이나 이런 데 있어서는 겉으로 보이는 것도 행동도 꽤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약간 인상 요구에 꽤 크게 작용을 하는군요. 잘생기고 못생기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어떤 자세나 말하는 것에 뭐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도 꽤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전 괜찮나요 오늘? 좀 자세? 괜찮아요. 아주 훌륭하십니다. 말도 정말 듣기 좋게 말씀하셔가지고. 아 그렇습니까? 월급 주십니까 저? 저희는 최근에 이제 신입직원 채용을 했어요. 그래서 임원 면접을 봤는데 부장님께서 이제 면접관으로 배석하신 이제 저희 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론 동문서답하지 않는 것도 중요하고 또 질문에 대한 답을 좀 최대한 간결하게 핵심만 요약해서 좀 논리적으로 이제 표현하는 연습을 좀 그래도 하시는 게 아무래도 긴장되니까 더 그렇게 말이 더 많이 나오고 더 많이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많이 할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최대한 좀 더 간결하게 본인의 의견을 말하는 연습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말투도 좀 중요하겠네요. 말투도 그쵸. 말투도 좀 최대한 자신감 있고 좀 뭐 음이나 이런 그런 말을 안 하고 최대한 좀 더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하는 연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진짜로 이제 셀프캠 갖다 놓고 하다 보면 네. 분명히 자기 버릇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보기 때문에 그것도 도움이 될 것 같고 금융투자협회 최근에 면접을 보셨는데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우리 또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까? 저 같은 경우는 면접 때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는 편이어서 그래요? 네, 그래서 면접 직전 일주일 동안 계속 그 면접 스터디를 여러 개 하면서 진짜? 그냥 하루 동안 밥 먹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 말하는 연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연습을 집중적으로 하면 면접 날에 좀 그게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효과가 있던가요? 네, 아무래도 이제 뭐 외워서 말한 티가 안 나도록 그러니까 외운 거를 외워서 말하는 티가 안 나도록 외워서 얘기한 거예요? 네,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답변이 정형화되기 쉬운데 그런 부분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준비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성향이어서 좀 스터디를 많이 활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이제 말하는 거를 이제 상대방이 봐주게 하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저보다 훨씬 선배님들이 저를 평가해 주시는 거니까 좀 겸손해 보이는 거를 신경을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진짜 그것도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우리 또 두 분은 진짜로 이직하셨던 거니까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뭐 면접 팁은 다 좋은 말씀 해주신 것인데 저는 좀 다른 취지로 협회에 지원하실 때 사실 협회에 대한 정보가 많이 없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 협회 면접을 준비하실 때 그냥 뭐 홈페이지에 있는 협회 소개말 같은 거는 사실 도움은 많이 안 되고 그래요? 예, 준비하실 때 그 보도 자료가 있습니다. 구글에 쳐보시면은 보도 자료가 뭐 금융위원회에서 내리는 보도 자료도 있고 그런 것들이 이 업계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면접 보실 때도 뭐 내가 뭐 어떤 능력이 있다 이런 것보다는 현재 업계가 어떤 이슈가 있고 업계에 어떤 점이 더 보완이 된다면 훨씬 이 업계가 발전해 나갈 것이다 라는 취지로 좀 면접 준비하시면은 좀 이 마음을 면접자분들이 알아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얘기를 하면 되는구나. 그쵸. 옛날 얘기하는 것보다. 그죠? 예, 뭐 고리타분한 것보다는 요즘 거 그렇습니다. 이제 앞에서 가장 많이 나왔던 얘기가 다른 소리 하지 말라, 뭐 그죠, 묻는 그죠, 말에 그죠. 대답해라. 그래서 저도 사실 뭐 취업이든 이직이든 준비할 때 그런 부분을 가장 염두에 뒀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두 갈씩 표현을 쓰시는 게 두 갈씩? 쓰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뭐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일단 이거에 대해선 이렇게 생각합니다를 먼저 이제 첫 문장으로 시작을 하면 그 뒤에 조금 그러니까 말이 장황해지는 걸 방지를 할 수가 있어서 두 갈씩 표현을 꼭 이제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 질문 주셨잖아요. 네네. 하지 말아야 될 건 이제 면접에서 너무 지나치거나 좀 무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무리 좀 과하지 않게. 네, 과한 게 사실 안 하는 이만 못할 때도 있거든요. 현장에서의 상황이나 분위기를 좀 같이 보고 이제 내가 준비했던 걸 해야 될 때와 말아야 될 때를 좀 아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오히려 이제 내가 너무 준비한 걸 많이 해야겠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게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뭘 아냐라고 물어봤는데 난 모르지만 알아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것저것 얘기하다 보면 그 방향성이 다르게 가는 걸 사실 이제 면접관분들은 다 아시거든요. 그냥 이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 걸, 말하는 걸 이제 더 선호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이제 감추거나 숨기려 하지 말고 좀 당당하게 자신감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끝으로 금융 관련 우리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취준생들, 지금 다들 절실하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계신데 그분들에게 한마디씩 해주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까지 취업 준비생이었고, 그때 이제 여러 가지 들었던 생각이나 이제 면접에서 탈락했을 때 그 느낌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에 남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멘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면접에서 떨어졌을 때 아무래도 많이 취업 준비생들이 타격을 많이 받는데, 그때 이제 생각을 좀 긍정적으로 하시고 최대한 저 같은 경우는 뭐 최종 면접에서도 탈락을 해봤는데요. 그때 이제 극복할 수 있었던 게 그냥 이 기업과 나와의 어떤 핏이 좀 안 맞았을 뿐이지 뭐 내가 부족한 점을 탓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탓하다 보면 계속 자신감이 없어지고 좀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이제 나비 효과처럼 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걸 딱 잘라내시고 다음 이제 전형에 임하시는 그런 슬기롭게 취업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일한 기업이어도 면접을 볼 때 내 면접관이 누구냐에 따라서 또 매칭이 되냐 안 되냐에 좀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는 똑같은 나이인데 이 기업과 나와 매칭이 되는 것은 내가 정말 잘 준비했다 그러면 그거는 정말 그 기업의 채용 과정에서 맡겨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를 최대한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보여지는 모습이 최선일 수 있게 노력해서 준비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잘 준비해서 취업에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뭐 좋은 결과가 있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그죠? 우리 거 보고 잘 됐으면 다들 좋겠어. 다음은 또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좀 마음이 많이 급해질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실제로 그랬고, 근데 사실 일할 시간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이제 일을 시작하고 나면 그때도 보이는 게 굉장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사실 중요한 거는 어디서 첫 발을 떼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곳에서 첫 발을 꼭 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거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Simple is the best라는 말이 있잖아요.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고 싶어요. 요즘엔 또 취업 시장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뭐 1학년 때부터 뭐 취업을 위해서 뭐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고 이제 좀 준비나 노력들을 하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한편으로는 안타깝기도 하면서, 이제 돌아보면 학기 중에는 사실 뭐 강의라든지 학점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것에 충실하는 게 이제 나중에 뭔가 자기가 가야 할 방향성이 정해졌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맡은 곳, 현재 있는 곳에 좀 충실하게 잘 즐기면서 생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금융권, 특히 협회 취업을 꿈꾸는 분들에게는 이제 협회가 사실은 금융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이제 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소명의식도 좀 가지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 있고 없고에 따라서 조금 진짜로 면접 때 말하는 톤이 달라지니까. 알겠습니다. 또 생명보험협회 또 말씀해 주시죠. 자, 취준생들에게 진짜 도움 좀 되게 힘 좀 내라고 좀 얘기해 주세요. 또한 이제 취준생이었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의 그런 심정이 충분히 공감이 되는데, 저는 우선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본인의 성향이나 내가 정말 이걸 왜 하고 싶은지를 우선 좀 파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걸 파악했을 때 이 기업이 나랑 잘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그 기업에 지원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저희 협회 같은 경우는 정보가 없어서 저희가 지금 이런 토크 콘서트 자리를 마련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정보도 충분히 습득하시고 이 기관이 어떤 기관인지 충분히 파악하신 다음에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뭐 면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정보를 많이 드렸으니까 이런 거 참고하셔서
취업에 꼭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끝으로 저 제일 오래 하신 분. 요즘같이 취업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취업 준비하시느라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저희 IT 대표로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렇게 준비하시는 과정들은 다 지나갈 거고 그 과정 끝에는 이렇게 찬란하게 빛나는 이런 저희 동료분들이 있듯이 여러분들도 충분히 빛나실 거예요. 그리고 IT 업계가 종류가 정말 많잖아요. 그럼에도 이렇게 금융 IT에 지원하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잘하신 겁니다. 금융 IT로 이렇게 성장하시면은 스페셜리스트로 성장하실 수가 있는데 이 IT 기술에다가 금융 지식까지 이렇게 겸비하면은 훨씬 더 많은 성장을 하실 수 있고요. 게다가 이렇게 협회로 지원하시게 되면 훨씬 그 업계 다각적인 시각으로 더 많은 걸 보고 배우실 수 있기 때문에 정말 다시 한번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모쪼록 준비 잘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거두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은 박수 한번 치실까요? 이제 짧지 않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께서 이제 여러분들의 후배를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대답해 주셔서 정말 좀 감동스럽고요. 근데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또 선배님들의 얘기 잘 가슴에 담아서 취직할 때 또는 이제 면접 볼 때 꼭 좀 발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여러분들 정말 응원하고 파이팅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1년 금융권 공동채용 박람회 직무자 토크 콘서트 마무리해봤는데요. 이렇게 조금이나마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했고요. 끝으로 우리 다 같이 여러분들 위해서 합격을 응원합니다. 이렇게 멘트 한번 외치면서 이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마음을 담아서 금융권 취준생 여러분들 합격을 응원합니다. 파이팅!